미노타우루스가 공주의 생명을 위협해 왕국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자 가난하고 약한 소년이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는 공격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강한 전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할 것이다. 노르는 패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병든 어머니를 사랑과 애정으로 돌봤다. 그는 시간을 들여 약을 준비하고 어머니에게 너무 뜨거울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했다. 외양간의 염소들이 아침 식사를 달라고 울었고 노르는 어머니에게 염소들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일 거라고 알렸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노르는 마을 경계를 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녁에 야생 토끼와 견과류, 씨앗을 잡아와서 저녁 식사로 토끼 수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니는 노르를 가까이 불러 얼굴에 얼룩을 닦아주며 집안일을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노르가 인생을 즐기라고 격려했다. 그날 저녁, 노르는 토끼 수프를 만들어 접시에 담아 어머니께 가져갔다. 어머니의 침대 옆에 다가가서 어머니를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는 당황하며 어머니를 깨우려 했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어머니를 아버지의 안식처 옆 뒷마당에 묻고 묘비 위에 꽃을 놓았다. 노르는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갑자기 눈물을 닦고 결심을 다졌다. 그날 이후 노르는 스스로를 돌보며 가족 농장을 관리하고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마련했다. 그는 농장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의 유제품을 마을 시장에서 팔았다. 노르는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책을 읽기도 했다. 그는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장작을 쪼개며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을 정도로 능숙해졌다. 노르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지만 집에서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움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책꽂이 위에 책을 잡으려 의자를 사용해 올라갔지만 균형을 잃고 떨어졌다. 그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아버지가 모험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던 때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용을 물리치고 늙은 마법사에게서 마법 주문을 배운 모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들은 부패한 숲을 치유하고 죽음의 왕으로부터 모든 병을 치유하는 생명 엘릭서를 얻었다. 아버지가 그 모험가와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위해 칼을 들고 악을 무찌른다고 이야기할 때 노르는 그 이야기에 몰입했다. 다음 날 농장 동물들을 먹이고 나서 노르는 부모님의 안식처에 가서 처음으로 마을을 떠날 거라고 말했다. 그는 모험가가 되는 꿈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노르는 숲을 가로질러 마을 경계에 도착했다. 갑자기 불안해졌지만 결심을 굳히고 뒤돌아보지 않고 경계를 넘었다. 그날 밤 노르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모닥불을 피웠지만 괴물의 비명이 밤하늘을 가르자 갑자기 겁에 질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는 밤을 무사히 넘기고 다음날 여정을 계속했다. 숲을 지나던 중 그는 왕도 로이엘 캐퍼텔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도착한 것에 놀랐다. 그는 덤불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고 주요 성문으로 내려가 경비병들에게 길을 물었다. 노르는 도시에 들어가며 건물부터 아름다운 테라스까지 모든 것을 감탄하며 보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처음 본 그는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길들을 향해 걸어갔다. 길드로 가는 도중 모험가를 보고는 즉시 눈이 반짝이며 모험가가 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길드에 도착한 노르는 접수대에 다가갔다. 접수 담당자는 길드가 어린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노르는 모험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접수 담당자는 부모님이 걱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노르는 자신이 고아라고 말했다. 접수 담당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노르에게 왕립훈련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으라고 했다. 접수 담당자는 그에게 검술이나 마법 기술을 배우고 적합한 등급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노르는 영웅들이 용을 단칼에 베어 넘겼던 기억을 떠올리며 바로 검술사부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다른 연습생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연습생의 검이 불길에 휩싸였고 사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연습생이 졸업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했다. 노르는 검술 연습을 계속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검에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사부는 그에게 검술을 익히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포기하라고 했다. 사부는 그에게 다른 경력을 선택하라고 권유했고 노르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노르는 전사훈련 학교로 가서 싸움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학교장은 그의 노력을 인정했지만 기술이 거의 향상되지 않아 더 이상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노르에게 다른 훈련 학교를 시도해보라고 했다. 노르는 사냥꾼 수업 학교로 갔지만 섬세한 무기를 다룰 수 없어서 견습생 자격이 취소되었다. 그는 도둑 클래스 훈련 학교로 갔지만 몇 달 후 첩자에게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그는 마법 학교로 갔지만 몇 달간의 훈련 끝에 겨우 불꽃을 일으킬 수 있었던 노르를 보고 마법사는 놀라며 그를 내쫓았다. 마법사는 노르가 마법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노르는 성직자 학교로 갔지만 주임 성직자는 그의 저급치유술을 인상 깊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절했다. 노르는 실망한 채로 접수처로 돌아와서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접수 담당자는 노르가 각 훈련 학교에서 3달씩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것에 놀랐다. 노르는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실망하며 부모님의 안식처로 돌아가 자신에게 아무런 재능이 없다고 말했다. 갑자기 그는 혼자 훈련을 하고 기술을 습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검술사부가 기술을 마스터할 때까지 연습하라고 조언했던 것을 떠올렸다. 노르는 검술 훈련 중 유일하게 습득한 방어 기술을 계속 연습했다. 그는 나무검을 사용해 매일 훈련했고 1년의 훈련 끝에 한 번에 10개의 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3년의 훈련 끝에 그는 한 번에 100개의 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다. 노르는 모험가가 되는 것은 헛된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다른 기술에서 진전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계속했다. 그는 검이 손에서 부서질 때까지 훈련을 계속했으며 더 강해질 때까지 더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10년 이상의 훈련 끝에 노르는 한 번에 1000개 이상의 나무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다. 다음 날 그는 마지막 기회를 잡고 왕도에 있는 길드로 갔다. 그는 양식에 자신의 기술을 기재했지만 새로운 접수 담당자는 그가 유용한 기술을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접수 담당자는 노르에게 수도의 훈련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제안했지만 노르는 이미 모든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을 전했다. 접수 담당자는 그가 모든 훈련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접수 담당자는 그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르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오래된 접수 담당자가 나타나 노르에게 새로 고용된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 노르는 오래된 접수 담당자에게 인사를 했고 접수 담당자는 잠시 후 그를 기억해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노르는 10년 넘게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접수 담당자는 노르에게 가장 낮은 모험가 등급인 2급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상의 인식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르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오래된 접수 담당자는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시도해 볼 수 있는 F급이 있다고 말했다. 그 조건은 도시 외부에서 퀘스트를 수행하거나 자원을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었다. 접수 담당자는 그 직업 설명이 수고를 들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노르는 놀랍게도 즉시 수락했다. 노르는 F급 모험가로 등록되었고 접수 담당자는 그에게 라이센스를 건넸다. 노르는 기쁘게 라이센스를 받아 수도 곳곳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는 저급 마법 주문을 사용해 작업을 쉽게 완수했다. 그는 여가 시간에 방어 기술을 연습하고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소소한 기술을 시도했다. 노르는 마침내 모험가가 되어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F급 라이센스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벅찬 일을 벌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더 높은 등급을 추구하지 않기로 했다. 노르는 수도 전역에서 자비를 맡으며 생활비를 벌었다. 그는 스텔라 할머니의 하수구를 청소하는 것을 도왔고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그를 다시 만나기를 희망했다. 노르는 건설 현장으로 이동해 다른 일꾼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벽돌을 옮겼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고용주는 그에게 급여를 주며 공사 일정을 맞춰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노르는 기쁘게 도와주었지만 동굴에서 나오는 빛의 시선을 빼앗겼다. 그는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망설임 없이 동굴로 뛰어들었다. 현장에 도착하자 한 무리의 기사들이 거대한 미노타우루스 괴물로부터 어린 소녀를 보호하려 애쓰고 있었다. 노르는 그런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기사들은 소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미노타우루스의 도끼 한 방에 지도자가 쓰러졌다. 노르는 지도자에게 달려가 도우려 했지만 그를 도울 수 없음을 깨달았다. 다른 기사들은 분노하여 복수를 시도했지만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소녀는 미노타우루스의 자비에 맡겨졌지만 노르는 갑자기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돌 던지기 기술을 사용해 미노타우루스의 주의를 자신에게 끌었다. 미노타우루스는 분노하며 그를 향해 돌진했고 노르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갑자기 자리를 지키며 미노타우루스의 공격을 방어 기술로 막아냈다. 미노타우루스는 다시 일어나 새롭게 기세를 올리며 노르에게 공격했다. 노르는 계속해서 공격을 막아냈지만 검이 점점 부서지기 시작했고 그는 미노타우루스의 힘에 거의 굴복할 뻔했다. 노르는 반격할 적절한 순간을 찾으려 했지만 공격 기술이 없어 미노타우루스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미노타우루스는 소녀에게로 방향을 돌려 그녀를 공격하려 했지만 노르는 이동 기술을 사용해 미노타우루스와 소녀 사이의 거리를 좁히며 공격을 막아냈다. 노르의 검은 부서졌지만 그의 결의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비록 모험가가 되지 못하더라도 친구들을 위해 악을 물리치는 모험가 이야기를 떠올렸다. 미노타우루스가 다시 한번 강력한 공격을 해왔지만 노르는 부서진 검으로 그것을 막아냈다. 이로 인해 미노타우루스의 도끼가 되돌아가며 머리가 떨어졌다. 노르는 미노타우루스와의 싸움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것에 실망하며 자신이 모험가가 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검은 그의 손에서 산산조각이 났지만 소녀는 미노타우루스에게서 자신을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린드버그 공주는 그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자리를 떠났다. 더 많은 기사들이 현장에 도착해 공주가 무사한 것을 기뻐했다. 노르는 미노타우루스와의 싸움에서 벗어나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더 강해지기 위해 훈련을 결심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면 비디오를 좋아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야기를 계속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